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내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북도 운산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운산군을 제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그 지도를 통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위성 지도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강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지금 청천강이 되겠고요. 이 구룡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아주 굽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구불구불 해가지고 이제 영변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영변의 그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기가 이제 저 운산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그 시천에서 청천강이 이제 흘러가게 된다고 그러면은 요쪽에서 이제 그 구룡강하고 이제 온정천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강줄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쪽에 또 삼탄천이라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전반을 이제 아우르는 지역이 이제 그 운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어떤 저 분지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긴 한데 여기가 이제 유명한 여기 뭐 북진이라는 곳이라는 이제 탄광이 있었던 금광이 운산 금광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운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유명한 것이 이쪽에 옛날에 중국 무덤들이 많이 있는 그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위에를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창성군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이제 고개가 두 개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창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옛날부터 요게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길목이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6.25 때 유엔군과 한국군이 중공군과 최초로 대결했던 곳이 바로 이쪽 운산 전투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는 운산 전투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해방 당시 시점에 운산군의 읍면에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잠깐 확대해서 보면요. 위에가 이제 북진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위연면, 동신면, 성면, 운산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온정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현천으로 되어 있는가요? 이렇게 되는데 지도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게 이제 지금 구룡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요쪽에 이제 삼탄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강줄기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강줄기가 모여서 이제 구룡강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북진읍에 진동이 있는 쪽에 여기 유명한 이제 이쪽에 운산 광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운산읍은 이쪽 북진은 여기 이제 일제시대 때 여기 이제 금광이 개발돼서 여기가 인구가 제일 많았지만은 군청 소재지는 여기 운산 여기 읍내동에 있었어요. 요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진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온정에 요 분야가 이제 갈림길이 있었는데 현재 북한에서 운산읍은 옛날에 온정이 있었던 여기가 지금 현재 북한에 지금 운산 군청이 있고요. 요쪽 옛날 운산은 구읍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운산이 있는데 요 입석 하동하고 여기 입석 상동이 있는데 요쪽에서 또 전투가 많이 큰 6.25 때 전투가 일어나서 북한에서는 요쪽 지역을 전승리라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참고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제 창성군의 여기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도가 되겠는데요. 요 창성군이 이제 이쪽에 이제 수풍 발전소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 운산군에서 여기 직영령하고 여기 어자령이 있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길이 있어 가지고 이쪽 수풍 발전소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길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 창성궁 같은 경우는 요 어자령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동창면이 있는데 요쪽에 대이동에도 이제 금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산 광산하고 그 다음에 이쪽 대이동 광산이 사실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창면에서는 이제 그 6.25 때 중공군이 와서 중공군 수뇌부들이 여기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 태조왕 4년에 고구려 영토에 편입이 되었었고 발해 시대에는 서경 압록구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는 그 위화진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이화진에 이제 축성이 돼가지고 이쪽 부근이 다 이제 고려시대 때 그 천리장성의 그 일환이었던 곳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종 때 이제 운주로 고쳐가지고 이제 방어사가 설치가 되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운산군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제 그 주자로 끝났던 것은 대개 이제 천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운산이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각광을 받게 된 것은 그 조선 정부하고 미국인 모스 간의 운산 금광 채광 특허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그 금광이 일제 시대 때 이제 활발하게 이제 개척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운산의 그 지형을 보게 되면은 그 창성군으로 가는 그 어자령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강줄기 구룡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초리지라는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줄기가 계속 내려가고 독림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온정 온천이라고 이제 온정이라고 했던데 온정 온천이 있었고 그 고장장 성터 이런 곳이 있었고요. 삼탄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운림산이라든가 도리산이 있어서 그 이쪽에 구룡강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남쪽에 그 운산 쪽으로 내려와서 그 위만 고분군이라든가 대무덤, 고인돌 이렇게 해서 그 옛날 시대부터 이 무덤들이 군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운산의 그 독특한 그 역사를 유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른 지도인데요. 아까 그 온정천으로 소개된 곳이 이제 구룡강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다른 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곳이 이쪽에 이제 온정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북한 해방 당시 지도하고 현재 북한 지도하고 이제 합성을 한 건데요. 이제 운산이 현재 옛날에 그 온정이 있었던 곳에 운산읍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향산 쪽에서 이제 철로가 가가지고 이제 운산을 거쳐가지고 이 북진까지 지금 철로가 나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이쪽에 금광이 있으니까 철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북진 노동자구 해가지고 노동자구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 해방 당시에 운산이 구읍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입석하동의 입석상동 중공군과의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이 이제 그 전승리로 이름이 바뀌었던 거죠. 요것은 지금 현재 북한 지역의 그 운산군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요게 정확한 현재 북한의 지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북한에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운산 온천이라는 거는 해방 당시 운산이 아니라 그 온정 온천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구룡 강이니 그 다음에 풍양천 그 다음에 우현강 해가지고 현재 현재 북한에서 통용되는 그런 강줄기 이름이 이제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삼탄천 같은 경우도 조양강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강은 이제 용흥강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해 보자면은 지금 요 지역만 보게 되면은 구룡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흘러가고 있는데 강줄기라든가 하여튼 이제 강줄기가 있어가지고 다 이제 구룡강으로 합류하면서 여기 북진하고 그 다음에 해방 당시에 온정 운산하고 그 다음에 그 해방 당시에 운산읍이 했던 구읍리 요렇게 이제 세 군데가 주요 그 거점으로 돼 있다. 운산군은 요렇게 돼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피난덕 산줄기라고 해서 북한에서 이제 이쪽 넘어가는 산줄기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안북도 향토지에 나온 지도 평안북도 개념도인데요.
그 여기가 이제 운산이 요 안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에 영변, 희천군, 그 위쪽으로 가면 이제 초상군이 있고 벽동군이 있고 창성군이 있고 삭주군이 있고 위영군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창성군을 비롯해서 이쪽 부분, 저 압록강 접경 지역도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산군 옆에는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태천군하고 박천군이 있죠. 이 구룡강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것은 지금 북한 조선 향토 대백과에 나와 있는 그 자연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창성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있는데 그 느절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영령 해가지고 이름이 좀 바뀌어 있고, 그 운산 옆에 창성강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령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쪽에 이제 합쳐가지고 큰 태천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이제 거의 뭐 이제 수몰지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산에서 가는 거는 사실상 요 느절령 쪽이 메인 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창성으로 가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운산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옛날에 지금 운산이었는데 좀 올라간 셈이죠. 그쪽에서 이제 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운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박천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쪽 태천으로 가는 그런 도로망이 나와 있고요. 영변으로 가는 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산에서 지금 현재 향산으로 가는 그런 이제 도로망이 나와 있습니다. 철로도 있고요. 반대로 그 운산에서 이쪽 느절령을 통해서 이제 창성을 통해 가지고 동창이라고 해서 이제 창성에서 떨어져 나온 이제 군이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가는 이제 길이 나 있고, 그다음 우연령을 통해서 또 이제 압록강으로 가는 길이 있다 보니까 운산은 그 내륙 분지에 있으면서도 이쪽 압록강에서 이쪽 평안북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옛날에 그 중국 무덤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요것은 현재 북한의 그 향토 대백과 나온 그 행정 지도인데요. 그 운산 옆에 향산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그 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천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우현령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이제 자강도에서 경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창이 있고, 벽동, 창성, 그리고 대관, 삭주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대동여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방해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 운산을 통해 가지고 주변 그 계곡을 기본 고개를 넘어서 사통오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 해설판 대동여 지도에는 운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개소문 잠들어 있는 구름의 고을 운산, 우측 상단의 구인령에서 우현, 월은 내령으로 뻗는 산줄기는 청북 정맥으로서 천리장성 일부를 이룬다. 여기서 발원해 남녀하며 운산을 지나가는 하천은 지금의 구룡강이고, 서쪽의 당하산성을 지나는 하천은 창성강, 그 남쪽 북강은 대령강이다. 운산은 운주로 불렸던 구름의 고을이다. 청북 정맥과 청남 정맥에 에워싸인 구룡강 분지라 구름에 덮이거나 물 안개가 피어나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노년기의 지형이라 그리 험준하지 않고 하천 곳곳의 분지나 침식 계곡은 교통로와 거주지,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었다. 운산 고분, 운산은 고분이 많은 고을이다. 운산 동북쪽의 구봉산 기슭에는 위만 고분군으로 전해오는 말무덤, 황제무덤, 궁녀무덤이 흩어져 있다. 제동 지지에는 연왕, 풍옥묘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운산 동쪽을 흐르는 동천 하류 유역에는 대무덤과 고인돌이 있다. 독림산 주변에도 고분이 많다. 독림산 남쪽의 큰 무덤은 고구려 말기에 대망리지를 지낸 연개소문의 무덤이라 전해온다. 그 주변에는 고분 60여 기가 산재한다. 독림산 서남쪽에도 당장이라 불리는 13기의 석과 고분이 흩어져 있다. 운산 광산, 운산 북쪽 80리 부근의 월은내령, 아호미령, 위곡천 일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광인 운산 광산이 위치한 지역이다.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채굴권을 얻은 미국인 모스가 1896년부터 1939년까지 금을 캤고 그 뒤에는 일본인에게 채굴권이 넘어갔다. 요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 미국인 모스로부터 이제 그 다른 다른 그 기업으로 넘어갔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간 이 금광에서 생산된 순금이 무려 80여 톤에 이르렀다고 한다. 인부들이 노터치라고 하였다는 데서 노다지라는 말이 유래하였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오는 금광이다. 당하산성, 조선 태종 때 당하산에 쌓은 산성이다. 동쪽과 북쪽은 가파른 자연 절벽을 이용하고 다른 곳은 돌로 쌓았는데 형세가 험준하면서 성 안의 폭포도 여럿이라 천엄의 요새로 꼽혔다. 또한 지리적으로 압록강 기슭에 벽동, 창성, 삭주 세 고을이 교차점에 위치해 있어 후방 지원대 역할을 맡거나 압록강을 건너와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는 데도 적합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 유물유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970년대에 발간된 향인기에는 운산군을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운산은 우리나라 제1의 산금지대이다. 저기룡 산맥에 걸쳐있는 이 광구는 운산을 비롯해서 인근의 창성, 구성, 희천 등지에 퍼져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운산군이며 운산에서도 북진금광이 제일 유명했다. 북진금광은 해방 전까지만 해도 동양 제1의 금광으로 쳤고 세계 3대 금광의 하나로 꼽혔다. 1932년 이 북진금광에서 생산된 금만도 145만 4천 그램에 달했었다. 이것은 그 운산군지를 복사한 건데요. 이 책자는 그 1978년에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운산 금광 지대하고 운산의 그 다리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운산 벽암 산록의 그 용연 폭포, 그 다음에 운산 보통학교 졸업식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 1934년 현재 그 말 현재 인구 분포도를 보게 되면요. 운산군의 인구는 그 4만 명이었습니다. 4만 6천 명이었고요. 운산면이 8,400명, 동신면이 5,500명, 성면이 6,800명, 위연면이 1,400명, 그리고 이제 북진면에는 이제 15,000명이었던 걸 보면은 역시 그 북진이 사실상 그 군청 소재지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유명한 인물도 여기 북진 출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명승 고적에 관해서는 여기 그 지금 그 당시 그 운산군 출신 어르신들이 소개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름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온정 온천이 있었고요. 그 다음 온정 금강, 용연 폭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용연 약수가 있었고, 고적으로 이제 독림산, 백벽산성, 그 다음에 고장장성, 위만 고분군, 고인돌, 대무덤 등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창성군지에서 다음 주에 소개할 창성군지에서 평안북도 시군명 타령이라는 게 있어서 재밌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그 오늘 소개하는 운산군 같은 경우는 운수조와 산에서 금만 나니 운산이고 운임계산 잘해서 운산이며 구름 끼어있는 먼산 경치조와 운산이다. 이런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대표적인 그 강 이름을 구룡강하고 그 다음에 삼탄천, 지금 조양강으로 바뀐 모양인데요. 요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강, 운산군 북리의 다른 내령에서 남쪽 산비탈 쪽으로 흘러내린 물줄기들이 길게 흐르면서 영병군 연하리를 지나 청천강으로 흘러가며 이루는 하천이다. 청천강에서 갈라져 흐르는 하천 중에서도 두 번째로 큰 하천인 구룡강은 중형강과 삼탄천 등 20여 개의 지류들이 흘러들어 길이가 장장 125.6km이고 유역 넓이가 자그마치 1350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한다. 하천 일대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중의 하나로 강수량이 1200에서 1400mm를 나타내고 물량 또한 많은 편이어서 크고 작은 수력 발전이나 관계 용수로 널리 이용된다고 한다.
강에는 은어와 누치, 열모기, 뱀장어, 모래무지, 메기 등 많은 물고기가 있을 뿐 아니라 상류 쪽에 운산 온천과 신원 온천이 있고 하류지대로 오면 관서팔경으로 이름난 약산 동대가 자리한다고 알려져 있다. 삼탄천, 운산군을 흐르는 삼탄천은 운산군의 북서쪽에 솟아있는 어중산에서 남쪽 비탈을 따라 흘러내린 물줄기가 구읍리를 지나 구룡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길이는 30k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하천이나 유역 넓이가 228제곱킬로미터를 나타내어 매우 넓은 편이고 강바닥은 비교적 급한 경사로 곧게 내려져 있으며 중류와 하류로 가면 넓은 평야지대를 지난다고 한다. 하천이 흐르는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1400mm 정도를 나타내어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고 풍부한 강물은 주로 성봉과 남산, 연화, 응봉 일대의 관계 용수로 쓰여진다고 한다. 요것은 그 지명 대사전에서 나온 해방 당시의 지명과 1952년 북한에서 그 통폐합된 그 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 아래쪽에는 그 운산군에 관한 북한 조선 향토 대백과의 그 주요 항목을 제가 복사해서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운산군에 관한 그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운산 하면은 그 운산 전투가 유명한데 제가 최근 그 뉴스에서 약간 좀 심각한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육군 사관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그 6.25 전쟁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북한에 의해 군사 전략이 빠지고 스트레스와 건강 등이 이제 필수로 채택이 됐고 사관학교에서도 6.25 전쟁사와 북한학이 이제 필수 과목에서 이제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2년 넘게 이쪽에 이제 북한 택리지를 방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북한의 지형을 익히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관학교에서 이렇게 6.25 전쟁사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 한 학기 정도로 가지고는 사실 그 지형을 익히는데도 뭐 급급할 정도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든가 뭐 삼국지 전투, 그다음에 그리스 전투 이런 세계적인 전투는 이제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운데 그 6.25 전쟁사에 관해서는 의외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 택리지에서만큼이라도 좀 더 그 관심을 갖고 이쪽 6.25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육군 제6사단에서는 그 압록강 물을 다시 마실 그날을 기약하면서 압록강 진격 72주년 기념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 이쪽 운산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공군 참전 72주년 기념 행사를 펼쳤는데요. 이날은 원래 그 중국의 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넘은 날짜는 10월 19일이거든요. 우리가 그 평양에 입성한 날하고 같은데 그 북한에서는 그쪽 첫 전투를 이룬 그 운산 전투를 말하는 거겠죠. 10월 25일을 갖다가 이제 그 항미 원조 기념일로 이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운산 전투와 관련된 그런 그 시점하고 요런 이제 중공군 참전 행사하고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백선엽 장군과 이제 1950년 운산 전투가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요. 운산 전투는 험준한 적유령 산맥에 놓여 있었다. 뒤에 안일이지만 우리 일선 연대가 포진한 운산 북쪽 20km 지점에는 이미 팽덕회가 지휘하는 인민지원군 총사령부가 차려져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운산 뒤쪽에 요 동창면에 요 대동 이쪽에 있는 이쪽에 그 중공군 그 중심부가 있었다는 거죠. 중공군은 험준한 적유령 산맥 곳곳에 은밀하게 숨어 있었다. 미군의 공중 정찰로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다. 나무를 베서 이고 다니고 낮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등 정찰기에 눈을 속이고 있었다. 적유령은 순 우리말로 대놈이 고개다. 중국인은 야자와 부르는 호칭, 즉 대놈들이 넘어오는 고개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 백선엽 장군님이 회고하고 있듯이 운산에 중국인 무덤이 많다는 거는
적유령이라는 것이 그 대놈이 고개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10월 24일 첫 중공군 포로가 잡혔고 수색을 나갔던 미군 절차가 적의 필요로 시뻘겋게 변한 채 돌아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나는 돌연 2군 단장에 임명됐다. 여기서 이제 2군 단장으로 임명됐다가 다시 이제 사단장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됐죠. 2군단 사령부는 1사단 사령부가 있던 평북 영변에서 평안남북도의 경계인 청천강을 건너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평안남도 개천군 군울이었다. 1사단장에서 2군단장으로 영전한 셈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거운 불안감이 짓눌렀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다. 유정은 2군 단장은 육군 참모본부 차장으로 발령이 나 서울로 가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2군단에 부임한 나는 곧바로 상황을 점검했다. 1사단의 동쪽에서 나란히 북진하던 2군단도 상황이 급박했다. 2군단 참모장 이한님 준장과 작전참모 이주일 대령은 전방에 중공군 대군이 출현했다고 보고했다. 우선 6사단이 문제였다. 6사단은 6.25 개전 초 춘천에서 적의 발목을 잡은 덕분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추가 남하를 사흘 동안 지연하는 데 성공해 유엔군이 개입할 시간을 벌어줬던 역전의 부대다. 북진에 나선 6사단은 최종 공격 목표 지역인 압록강 초산에 거의 접근했지만 이제 중공군 병력에 의해 포위된 상태에서 힘겨운 전투를 막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김종호 6사단장은 내가 군단장으로 부임하기 직전 차량 사고로 턱을 크게 다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후송됐다. 그러니까 지금 중공군에 의해서 거의 이제 포위가 된 상태인데 이 와중에 백선엽 장군님은 1사단장에서 2군 단장으로 이제 그 자리가 바뀌었고 게다가 6사단의 그 김종호 장군은 이제 교통사고로 다쳐 있고 그래서 지휘부도 상당히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안북도 창성군 동창면의 동굴에서 중국 지원군 수뇌부는 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정면에 각한 미군을 갈라쳐서 포위해서 섬멸하자. 그래서 그 모택동의 신복이었던 청포가 운산에서 그 온정에 이르는 지역을 이제 전투 지역으로 지목을 했었는데요. 요것은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 중앙 썬데이 2019년에 그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대사 587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30살에 불과한 청포가 거침없는 작전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한동안 작전 지도와 청포를 주시하던 펑더화이가 입을 열었다. 대책도 말해봐라. 청포는 운산에서 온정에 이르는 지역을 지목했다. 여기서 운산에서 온정이라는 거는 현재 지금 운산이 지금 구읍리가 됐고 북한에서 온정이 운산이 된 거죠. 요건 착오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들의 중점 공략 지역이다. 이 일대에 매목해 있다가 어주앤호, 액주인후, 목을 졸라버리면 된다. 펑더화이는 흡족했다. 복고 이리스는 6.25 전투 결정적인 전투, 중공군간의 첫조 운산 전투에 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1950년 10월 하순 아군은 온 전선에서 빠르게 국경을 향해 북진하고 있었다. 미군 1군단 예하 한국군 1사단은 청천강을 넘어 운산으로 향했다. 10월 25일 사단의 선봉인 15연대는 운산 바로 북쪽의 전투에서 중공군 1명을 생포했다. 아군이 생포한 첫 중공군 포로였다. 이 포로는 근처에 2만 명의 중공군 병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군 8군 지휘부는 중공군 포로의 진술과 대규모의 중공군이 개입했다는 1사단장 백선엽 준장의 얘기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소규모의 중공군이 북한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군이 잇따라 전투에서 밀리자 워커 중장은 평양에 머물던 미군 1기병사단의 운산을 지나 압록강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0월 30일 1기병사단의 선봉인 8기병연대가 운산에 이르러서 한국군 12연대의 임무를 맡았다. 12연대는 구룡강 남쪽 입석의 제집결기로 이동했고 11연대는 중공군의 공격에 괴멸된 한국군 2군단 8사단과 접촉하기 위해 동쪽으로 움직였다. 북쪽의 15연대는
중공군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다. 그래서 11월 1일 운산 지역의 아군은 삼탄강을 경계로 동쪽엔 한국군 1사단이 있었고 서쪽엔 미군 8기병연대가 있었다. 이처럼 미군 지휘관들이 중공군의 개입에 대비하지 않는 사이 중공군은 운산 지역을 포위하려고 시도했다. 이 작전에 투입된 부대들은 115사단과 116사단이었다. 11월 1일 정오에 1기병사단 5기병연대는 운산으로 가는 길목을 점령한 중공군 부대를 축출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운산의 미군 8기병연대와 한국군 15연대는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돼 고립됐다. 이때 미군 1군단 오른쪽의 한국군 2군단은 중공군의 공격에 와해됐다. 그래서 운산은 전선의 돌출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운산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미군 1군단 사령부는 미군 8기병연대와 한국군 15연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 15연대가 마지막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불행하게도 중공군의 집중 공격을 받은 15연대는 진지를 지킬 수 없었다. 테러가 중공군에 점령된 상태였으므로 철수도 어려웠다. 로이 애플먼은 남으로 낙동강, 북으로 압록강에서 대략 오후 11시 이후 한국군 15연대는 빠르게 분해됐고 밤 12시 조금 지나서 전투 부대로서 존재하기를 멈췄다고 기술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구글 지도 같은 데에서 이제 운산 전투 관련 시각 자료를 이제 모아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구룡강하고 여기 삼탄강하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요 주변에 구룡강하고 삼탄강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뉴스를 보게 되면은 북한 유해가 북한에 5,300구가 있는데 운산 청정강 일대에 1,500구가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현재 북한은 금매장량 2,000톤으로서 세계 6위입니다. 평안북도 운산광산, 대유동광산, 평안남도 성운광산, 함경북도 상농광산, 황해북도 홀동광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산광산의 그 채굴권의 전개 과정도 제가 이제 옮겨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 역사 넷에서 이제 제가 옮겨온 내용인데요. 그 광산 이권이 운산 관광이 미국이 운산 관광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 알렌의 역할이 매우 컸다. 갑신 정변 당시 부상을 당한 민비의 조카 민영익을 치료해준 인연으로 고종과 민비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알렌이 이제 궁중에 자주 드나들면서 국제 자문에도 응했다는 거죠. 이 모스에 의해서 이제 운산 금강 채굴 계약이 성립이 되었는데 결국 이제 자본 난으로 해서 뉴욕의 유력한 자본가한테 이제 양도가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동양광업 개발 주식회사가 이제 설립되었다는 거니까 모스는 이제 초기하고만 인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모스에 관해서는 박종인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의 선임 기자의 땅의 역사에서 호로스 알렘과 운산 광산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요건 이제 연도가 잘못 표기가 됐는데 운산 광산 이후에 러시아에서 함경도 경원 경성 광산, 독일의 강원도 금성군 당연금광, 영국의 은산금광, 일본의 직산관광 등이 이렇게 이제 채굴권을 갖다 이제 나눠주게 된 거죠. 그리고 참고로 동양광업개발회사의 본사는 뉴욕에 있었고 그 지사가 제물포와 운산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산 출신 주요 인물을 보게 되면요, 여기 운산군 출신으로 이제 경희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신 조영식 박사님이 이제 운산 출신이고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신흥무관학교에서부터 이제 경희대학이 이루는 과정 같은 경우는 검색하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산 출신으로 백광하 동아일보 논선위 의원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역시 이제 운산 출신이고요. 특이하게도 이제 평양 대동공전의 광산가로 나와가지고 시청 광산에서 일하다가 이제 독학으로 이제 총독부 검정시험에 합격해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신문학원에서 이제 수료하고 나서 이제 기자로서 이제 활약을 하셨던 분이고요. 또 평안북도 이제 운산군 출신으로서 이제 국문학자 김태준 선생이 있는데
이분이 그 조선 소설사를 이제 소설사로 알려진 분인데 1949년 11월 이주화, 김삼룡, 박우령과 함께 대한민국 측에 있어 수색에서 사형당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평안북도 운상군 출신 변호사 이태영 여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이제 어머니가 그 평안북도 강계 출신인데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평안북도 벽동 출신 아버님께서 이제 그 탄광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어머니가 이제 홀로 자녀를 키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세 남매를 키웠는데 이제 여기 보면 평안북도 북진 출신의 그 이윤영 목사, 고 이범석 장관의 장인이 되시고 이제 보사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의 그 장인이 되시는데 이윤영 역사도 그 친분 있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모친이셨던 그 전인왕 선생과의 그 인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산을 소개하기를 내가 살던 운산 북지는 240리 걸어 나와야 철도길이 있는 묘왕산 산골 마을로 조그마한 소학교가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1살 때 아버지를 잃으시고 큰 12살 연상의 그 오라버니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태영 여사님의 그 이 책자 중에 나의 만남, 나의 인생이란 책자 중에서 앞대목을 소개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영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요,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면 삭족은 대감면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이영희 교수님하고 임원영 선생님이 이제 그 대담집인 대화라는 책자에서 그 앞부분을 소개한 게 있는데요. 그 이영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나의 부친은 나는 부친이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에서 근무하던 1929년 태어나 4살까지 부모님과 그곳에서 살았어요. 5살 되는 해에 삭죽은 대관 영림서로 부친이 전군 갑니다. 그곳에서 유치원과 국민학교를 마치는 14살까지 살았어요. 고향이라는 개념을 태어난 곳으로 말한다면 운산군 북진이고 소년기의 긴 세월과 성장 후 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말한다면 삭죽은 대관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 이번 시간에는 평안북도 운산군 그리고 운산 전투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